일부 그날의 손님. 의심스러우면 사지 마세요. 아무리 싸게 판다고 해도,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출처가 불분명하면 사지 마세요. 금은 비싼 물건입니다. 신중하게 거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가짜 금으로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무료인 건 아시죠?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마지막에 금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명동에서 귀금 속점을 운영한 지 어언 32년째입니다. 1992년 28배 나이의 작은 점포로 시작했던 금강보석은 이제 명동 한복판의 3층 건물을 가진 제법 큰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손님들을 만났습니다. 결혼반지를 고르러 온 설레는 젊은 연인들, 돌잔치에 금반지를 사러 온 행복한 젊은 부모들, 한갑 선물로 금목걸이를 찾는 효자 효녀들. 하지만 2023년 9월 15일 그날 만난 그 손님만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명동 거리는 평소처럼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 가게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손님 오셨어요. 막내 직원 수진이가 알려왔습니다. 나는 명동 거리를 걷다가 급하게 매장으로 뛰어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는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32년 장사하면서 중국어 정도는 기본으로 익혔습니다. 한국말 괜찮습니다. 조금 할 수 있어요. 남성은 유창하지는 않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했습니다. 어떤 것을 찾으세요? 금반지. 아니, 금목걸이 보고 싶어요. 남성은 잠시 주저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금을 팔고 싶어서 왔습니다. 금을 팔겠다는 손님. 사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는 자국에서 가져온 금을 한국에서 현금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율 차이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죠. 무슨 금을 파시려고요? 잠깐만요. 남성은 서류 가방에서 붉은색 벨벳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금괴를 하나 꺼내 보였습니다. 순간 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100g짜리 금괴였습니다. 표면에는 999.9라는 순도 각인과 중국의 유명 정제업체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빛깔도 좋고 무게감도 느껴졌습니다. 이것 하나만 있어요? 아니요. 5개 있습니다. 남성은 주머니에서 똑같은 금괴를 4개 더 꺼냈습니다. 총 500g입니다. 당시 금 시세로 약 3,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좋은 가격에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금괴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무게는 맞는 것 같았습니다. 100g 금괴의 무게감이었습니다. 색깔도 황금색이었고 각인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32년간 금을 다뤄온 내 직감이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손에 쥔 금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정밀하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남성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이 태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짜 가짜 금을 팔려는 사람이라면 검사를 거부하거나 꺼려할 텐데 나는 금괴를 들고 2층 작업실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금 진위를 확인하는 각종 장비가 있습니다. 먼저 전자저울에 올려봤습니다. 100.2g. 오차범위 내입니다. 다음은 비중 테스트. 금의 비중은 19.3입니다. 물에 담가서 부피를 재고 무게와 비교하면 비중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19.1. 조금 낮긴 하지만 이 정도면 오차범위일 수도 있습니다. 순금이 아니라 99.99%라면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찝찝했습니다. 나는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엑스레이 형광 분석기. 이 장비는 금속의 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해줍니다. 가격이 비싸서 일반 소규모 귀금 속점에는 없지만 우리 가게는 고액 거래가 많아서 10년 전에 투자해둔 장비였습니다. 금괴를 장비에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부 진실의 무게. 금 5.2%, 텅스텐 94.8%. 가짜였습니다. 완벽한 가짜 금괴였습니다. 텅스텐은 금과 비중이 거의 같습니다. 19.25로 금의 19.3과 구별이 거의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텅스텐으로 속을 채우고 겉에만 얇게 금을 도금하면 무게와 촉감으로는 구별이 거의 불가능한 가짜 금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32년 장사하면서 이런 정교한 가짜는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0년 전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텅스텐, 가짜 금괴가 유통된다는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성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초조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손님, 네, 확인 다 됐어요? 이거 진품이 아닙니다. 순간 남성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베이징에서 정식으로 구입한 거예요. 엑스레이 분석 결과 텅스텐이 95% 가까이 검출됐습니다. 겉에만 금을 도금한 가짜입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속았단 말이야? 남성은 크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당황한 사람의 떨림이 없었습니다. 연기 같았습니다. 정말 모르고 가져오신 겁니까?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나도 피해자예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정교한 가짜는 범죄 조직이 만든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아니, 괜찮아요. 나는 관광객이니까 그냥 갈게요. 남성은 급히 금괴들을 챙겨 넣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그의 손을 막았습니다. 손님, 솔직히 말씀하시죠. 이게 가짜인 거 알고 계셨죠? 무슨 소리예요? 나는 몰랐어요. 그럼 왜 이렇게 급하게 가시려고 합니까? 진짜 피해자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남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비자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 가기 어려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손님은 관광 비자로 왔다가 우연히 속아서 가짜 금을 산 피해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가짜 금을 팔려고 계획한 겁니다. 순간 남성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까까지의 당황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밝혀질 겁니다. 신고 하고 싶으면 하세요. 나는 그냥 금을 팔려고 온 것뿐이에요. 가짜인 줄 몰랐고요. 증명할 수 있어요? 남성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가겠어요. 방해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나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남성은 금괴들을 챙겨서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놀랐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만약 내가 엑스레이 장비가 없었다면, 만약 내가 그냥 외관만 보고 샀다면 3,500만 원을 날렸을 것입니다. 아니, 나중에 그 금을 되팔려고 할 때 가짜로 판명되면 내가 사기꾼으로 몰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삼부 업계의 소문. 다음 날 아침 나는 같은 업계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을지로에서 귀금속 도매를 하는 박 사장, 남대문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최 사장, 인사동에서 골동품과 귀금속을 취급하는 김 사장. 여보세요, 박 사장님. 저 금강보석 이명수입니다. 아, 이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최근에 중국 관광객이 가짜 금을 들고 온 적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역시 박 사장님도 당하셨군요. 당하다니요. 다행히 저는 안 샀습니다. 하지만 우리 단골 중에 한 분이 속았어요. 2주 전쯤인가 중국인이 금목걸이 100돈짜리를 판다고 해서 샀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안쪽이 전부 구리였대요. 겉에만 금을 입힌 거죠. 제 가게에도 어제 왔었어요. 금괴 5개를 팔겠다고. 금괴요? 그건 더 위험하네요. 얼마짜리였어요? 100g짜리 5개, 3,500만 원어치였습니다. 세상에. 다행히 안 사셨겠네요. 엑스레이 장비로 검사해서 가짜인 걸 밝혀냈죠. 텅스텐이었어요. 텅스텐. 그거 제일 고급 수법이잖아요. 요즘 그런 게 돌아다닌다는 건 들었는데. 박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최 사장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최 사장님, 저 이명수입니다. 아, 이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에 가짜 금 때문에 문제 있으셨나요?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도 지난주에 한 건 있었어요. 최 사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중국인 여자 관광객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아주 점잖아 보였어요. 금팔찌를 팔겠다고 해서 봤는데 겉보기엔 진짜 같더라고요. 그래서 샀죠. 50만 원에. 가짜였나요? 네. 나중에 다른 손님한테 팔려고 하는데 그 손님이 의심해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도금이었어요. 안쪽은 싸구려 합금이고요.
결국 제가 그 손님한테 사과하고 새 금팔찌로 바꿔드렸어요. 50만 원이면 그나마 적은 피해네요. 네. 그래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32년 이 일 하면서 이렇게 당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나는 김 사장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김 사장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제 지인 중에 강남에서 금은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크게 당했대요. 2천만 원어치 가짜 금을 샀다고. 2천만 원이요? 네. 금반지 여러 개였는데 전부 속이 텅스텐이었대요. X-레이 장비가 없어서 못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직 범인을 못 잡았대요. 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서울 전역에 귀금속점들이 타겟이 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중국발 가짜 금 국내 유입, 피해 속출, 텅스텐 금괴 사기 주의보, 관광객 위장 가짜 금 판매 조직 적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작은 기사들이었습니다. 사회면 구석에 실린 사부 두 번째 방문, 3일 후 그 남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남성은 마치 처음 온 것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당신, 지난번 그 사람 아니오? 아, 기억하시네요. 지난번에는 죄송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가짜를 가져왔더군요. 무슨 용건으로 오셨습니까? 오늘은 진짜를 가져왔어요. 사장님 가게가 정직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남성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직한 가게니까 진짜를 팔아도 되겠다 싶어서요. 보여주시오. 여성이 핸드백에서 금목걸이를 꺼냈습니다. 100돈짜리 굵은 금목걸이였습니다. 시세로 약 700만 원 정도. 나는 금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색깔도 좋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나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자저울에 올려봤습니다. 37.5g. 100돈이 정확히 37.5g이므로 무게는 맞았습니다. 비중 테스트 19.2. 약간 낮지만 합금이면 가능한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분석. 금 91.6%, 구리 8.4%, 18K 금이었습니다. 24K 순금은 100%지만 18K는 75% 금의 다른 금속을 섞은 것입니다. 91.6%면 22K 정도. 잠깐, 뭔가 이상했습니다. 100돈짜리 금목걸이는 보통 24K 순금으로 만듭니다. 18K나 22K로 만들지 않습니다. 순금 목걸이로 팔면서 18K를 사용한다는 것은 나는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목걸이 무게 37.5g에서 실제 금 함량 91.6%면 실제 금은 34.35g, 즉 91돈 정도입니다. 100돈짜리 가격을 받고 91돈어치만 주는 것, 약 60만 원의 차이입니다. 이것도 사기였습니다. 가짜 금은 아니지만 순도를 속인 사기였습니다. 나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거 18K네요. 네, 그럴 리 없어요. 24K예요. 여성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 결과 금 함량이 91.6%입니다. 18K와 22K 사이입니다. 100돈짜리 순금 목걸이가 아니라 91돈 정도의 금이 들어있는 합금 목걸이입니다. 그럴 리가. 제가 중국에서 순금으로 샀는데 순금으로 사셨든 아니든 이건 순금이 아닙니다. 구매할 수 없습니다. 남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까다로운 게 아니라 정확한 겁니다. 순금이 아닌 걸 순금 가격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에휴, 남성은 허를 찼습니다. 그럼 91돈 가격으로 사주세요. 그것도 안 됩니다. 왜요?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혹시 밀수품 아닙니까? 밀수요? 아니에요. 정식으로 세관 신고하고 들어왔어요. 그럼 세관 신고서를 보여주세요. 그건 호텔에 두고 왔어요. 가져오시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쳐다봤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 사이에 무언가 신호가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다시 오죠. 두 사람은 가게를 나갔습니다. 나는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저 사람들 따라가 봐. 어디로 가는지. 네. 왜요? 그냥 궁금해서. 수진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재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30분 후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들 명동역 근처 작은 호텔로 들어갔어요. 호텔 이름이 뭐야? 명동 그랜드 호텔이요. 그래, 고생했어. 나는 메모지에 호텔 이름을 적었습니다. 오후 조사의 시작. 그날 저녁 나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안녕하세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젊은 형사가 물었습니다. 나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가짜 금괴, 순도를 속인 금목걸이, 그리고 명동 일대 귀금속점들의 피해 사례들. 알겠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겠어요? 네, 나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찍어둔 가짜 금괴의 엑스레이 분석 결과도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들 신원은 확인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중국인 관광객이라고만. 호텔 정보는요? 명동 그랜드 호텔이라고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형사는 진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실제 피해는 없으신 거죠? 네, 다행히 저는 사지 않았습니다. 그럼 고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기 미수죄는 처벌이 약하거든요.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신고를 하셔야.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피해자들을 모아서 집단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 사람들이 다시 오면 바로 일일이에 신고해 주세요. 현행범으로 잡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할까? 명백한 사기인데 왜 처벌이 어렵다는 걸까?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명동, 남대문, 을지로, 인사동 일대의 귀금속점 사장들을 모았습니다. 총 15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짜 금 문제 심각합니다. 나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제 가게만 해도 2번이나 시도가 있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맞아요. 저는 80만 원 날렸어요. 남대문의 최 사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2천만 원입니다. 강남에서 온 김 사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나는 준비해온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최근 3개월간 서울 전역에서 최소 50건 이상의 가짜 금 판매 시도가 있었습니다. 실제 피해 금액만 해도 2억 원이 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경찰에 집단 고소를 하고 업계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찬성합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명동기금 속상인회를 급히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집단 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6부 함정수사. 2주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명수 사장님이신가요? 저 중부서 강형사입니다. 네, 형사님. 무슨 일이세요? 명동 그랜드 호텔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국인들 아직 거기 묵고 있더군요. 정말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단순 관광비자로 입국했고 아직 불법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게 아니라서 강제 조사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혹시 함정수사에 협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함정수사요? 네. 이 사람들이 다시 사장님 가게에 오면 저희가 대기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체포하는 겁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요? 저 사람들을 다시 가게로 유인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명동 그랜드 호텔에 전화해서 그 중국인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지난번 금목걸이를 다시 생각해봤는데 살 의향이 있다고요. 하지만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도가 조금 낮아도 괜찮으니 좀 더 싸게 사고 싶다고요. 그럼 자기들이 성공한 줄 알고 올 겁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명동 그랜드 호텔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투숙객 좀 바꿔주세요. 중국인 남성분인데 성함은 모르겠고 206호실에 계실 겁니다. 잠시만요.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금강보석 사장 이명수입니다. 아!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지난번 그 금목걸이 말인데요. 다시 생각해봤는데 제가 너무 까다롭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남성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순도가 조금 낮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가격을 좀 깎아주시면 사겠습니다. 얼마에 생각하고 계세요? 아흔한 돈 가격으로 540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원래는 700만 원인데. 제가 현금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세금 문제도 없게 처리하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가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곧바로 강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사님, 오늘 오후 3시에 옵니다. 알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준비하겠습니다. 7부 체포의 순간, 오후 2시 30분.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한 형사 3명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반지를 고르는 척, 한 명은 목걸이를 보는 척, 한 명은 구석에서 시계를 구경하는 척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시 50분,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관광객들, 쇼핑하는 사람들, 평범한 명동의 오후였습니다. 2시 58분, 저 멀리서 익숙한 두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남성과 여성, 지난번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3시 정가, 치딸랑,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남성이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목걸이 가져왔어요. 여성이 핸드백에서 금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네, 봐야겠습니다. 나는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감추었습니다. 무게 확인하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돈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한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540만 원. 하지만 사실 가짜 돈이었습니다. 경찰이 준비한 연습용 위조 지폐였습니다. 남성이 돈 봉투를 받으려는 순간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3명의 형사가 일제히 신분증을 내보이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남성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성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들은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됩니다. 강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사기!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이 금목걸이의 순도를 속여서 팔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가짜 금을 판매하려 한 혐의가 있습니다. 증거 있어요? 우리는 그냥 금을 팔려고 한 것뿐이에요.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 가게뿐만 아니라 명동 일대 15곳의 귀금속점에서 비슷한 수법을 쓴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당신들의 호텔 방을 수색영장으로 확인한 결과 강 형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텅스텐, 금괴 18개, 도금 처리된 가짜 금목걸이 27개, 순도를 조작한 금반지 43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총 시가 4억 원 상당입니다. 순간 남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은건! 조용히 하세요.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차에 실려갔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후,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 형사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장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8부 진실이 밝혀지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나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강 형사가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조직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중국 본토에 제조 공장이 있고 한국에는 판매 조직이 있었습니다. 판매 조직이요? 네, 체포된 2명 외에도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3개월씩 돌아가며 활동했습니다. 세상에, 이들이 한국에서 판매 시도한 가짜 금은 총 12억 원 어치입니다. 실제 판매에 성공한 것만 3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들은요? 확인된 피해자만 38명입니다. 대부분 귀금속점 사장님들이시고 일부는 개인 수집가들입니다. 강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아시아 전역에서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늘어나는 건가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짜 금을 만들어도 전문가가 보면 금방 들통났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텅스텐 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무게, 색깔, 촉감까지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분석기 같은 장비가 없으면 구별이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같은 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장비를 갖추고 철저히 검사하는 것. 그게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다른 가게 사장님들도 다 알아야 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금속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짜 금 식별법 교육입니다. 사장님께서 강사로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요? 네. 사장님은 직접 경험하셨고 성공적으로 막아내셨잖아요. 그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9부, 교육의 시작. 한 달 후, 서울시청 대강당. 200명이 넘는 귀금속업계 종사자들이 모였습니다. 나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처음 해보는 강연이라 떨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동에서 금강보석을 운영하는 이명수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32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처음으로 정교한 가짜 금을 마주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텅스텐 금괴의 엑스레이 분석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가짜 금괴입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무게도 맞고
색깔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스텐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나는 손가락을 3개 들었습니다. 첫째, 의심하십시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출처가 불분명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검증하십시오. 육안으로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장비로 확인하십시오. 셋째, 신고하십시오. 의심스러운 거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장님들이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X-의 장비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달 한 번씩 교육 강연을 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집부, 변화의 시작,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명동귀금속 상인회는 이제 전국귀금속협회로 확대되었습니다. 회원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으로 엑스레이 분석기를 구매해서 지역마다 비치했습니다. 개인이 사기엔 비싼 장비지만 함께 사면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가짜 금 신고 핫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즉시 공유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짜 금 피해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사장님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누구시죠? 저 인천에서 작은 금은방을 하는 김용호라고 합니다. 지난달 이사장님 강연을 들었었어요. 아, 네, 기억납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제 중국인 관광객이 금괴를 팔겠다고 왔었어요. 이사장님 말씀 생각나서 바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가짜였어요. 텅스텐이었습니다. 이사장님 강연 듣지 않았으면 3천만 원 날릴 뻔했어요. 김 사장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도 잡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에요. 이사장님이 용기를 내서 나서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김 사장은 깊이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동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 쇼핑객들, 그들 중에는 여전히 가짜 금을 팔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11부 아들에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나는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잘 지내냐? 잘 지내요. 아빠는요? 나도 잘 지낸다. 바쁘긴 하지만.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아빠,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역시 내 아들이다. 목소리만 들어도 안다. 사실은 말이다. 나는 지난 6개월간의 일을 아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가짜 금괴, 경찰 조사, 범인 체포, 그리고 교육 활동까지. 와, 아빠가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응, 처음엔 무서웠다. 혹시 보복당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고. 그런데 왜 하신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이다. 아빠가 너한테 했던 말 기억나니? 무슨 말이요? 정직하게 살아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라. 아, 그거요. 기억나요. 그 말을 지키려고 한 것뿐이야. 내가 가짜 금인 줄 알면서 모른 척하면 그건 공범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빠, 그리고 말이다. 나 혼자만 당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야. 우리 업계 모두가, 그리고 소비자들이 피해받지 않게 하려고 한 거야. 자랑스러워요. 아빠, 아들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고맙다. 근데 말이다. 네. 너도 미국에서 회계사로 일하잖아? 회계 부정을 발견하면 꼭 신고해라. 무서워도 말이야. 네. 아빠, 아빠처럼 용기 있게 살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12부 1년 후 2024년 9월 전국귀금속협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가짜 금 신고 건수는 작년 대비 80% 감소했습니다. 부회장님이 보고했습니다. 피해 금액도 작년 3억에서 올해 3천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명수 회장님의 헌신 덕분입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처음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32년, 아니, 이제 33년째입니다. 이 거리에서 금을 팔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지만 그 중에서 지난 1년이 가장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수진이었습니다. 왜? 손님이 오셨는데요. 금목걸이를 사고 싶다고 하세요. 알았어. 금방 갈게. 나는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30대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아내한테 금목걸이를 선물하고 싶어서요. 좋은 선택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나는 진열장을 열었습니다. 이건 24K 순금 목걸이고요. 쉰돈입니다. 이건 백돈이고요. 목걸이들이 조명 아래에서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진짜 금입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부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쉰돈짜리를 골랐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좋은 선택입니다. 보증서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계산을 하고 목걸이를 예쁘게 포장해서 건넸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부부가 손을 잡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는 일입니다. 진짜를 팔고 행복을 전하는 일, 그리고 가짜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일. 그 독자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요즘 중국 관광객들이 가짜 금을 들고 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텅스텐으로 속을 채운 금괴, 순도를 속인 금목걸이, 도금만 한 가짜 금반지, 육안으로는 구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전문 장비로 검사해야 합니다. 금을 살 때 주의사항. 출처가 불분명한 금은 사지 마세요. 관광객이 급하게 판다고 하면 의심하세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가게에서 사세요. 보증서와 순도, 각인을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엑스레이 분석을 요청하세요. 금을 팔 때 주의사항.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보세요. 정확한 무게와 순도를 확인하세요. 시세를 미리 알아보고 가세요. 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픽션입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한국에서 중국발 가짜 금 사기가 급증했으며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중장년층 복자분들이 가짜 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급 신고 전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소비자원 1372,